안녕하십니까. 3일 회계법인에서 엑스베아렐 전담센터를 리드하고 있는 나국현 파트너입니다. 금일은 작년 기말부터 시행됐던 엑스베아렐의 확대 적용의 실태와 향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엑스베아렐은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회사의 DSD 재무제표를 엑스베아렐의 표준 체계에 맞춰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 동일한 거죠. 이게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시하는 즉시에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이라든지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금감원에서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엑스베아렐과 DSD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현재 있는 사업보고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들은 사실은 사업보고서, 다시 말해서 엑스베아렐로 작성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첨부를 클릭을 하시고 감사보고서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선택했던 그 감사보고서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베아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D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DSD에 있는 표와 엑스베아렐에 있는 표는 서로의 양식이 다릅니다.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 지금 삼각호응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내용이 아래의 엑스베아렐 보고서에서도 삼각호응가 측정 금융자산이고 그 세부 항목들의 내용과 금액들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는 살짝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내용은 동일하고 명칭과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다른 이유는 엑스베아렐 텍사노미라고 하는 표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텍사노미라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만 엑스베아렐 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 텍사노미라고 하는 항목이 만여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기가 조금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DSD에 있는 보고서를 저희가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엑스베아렐 형태로 아예 바꿔서 제출해야 되고 동일한 내용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말부터 주석까지 확장하여 2조 원 이상 기업들이 엑스베아렐을 최초로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연도에 따라서 2024년 말에는 5천억 이상, 2025년 말에는 5천억 미만 기업들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 금감원에서 5천억 미만 기업들을 1,000억이나 2천억으로 좀 구별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주석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부분으로 대상할 건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2024년 말, 2025년도 초가 되어야 5천억 미만의 상장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업은 보시다시피 10조, 2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행 연도가 내년 반기부터 시작해서 반기 단위, 1년 단위로 이 시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확장까지도 금감원은 고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올해 그 비상장 기업에 적용될 텍사노미를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 금융업 비상장사와 같은 기업들은 그 비상장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텍사노미에 따라서 공시가 거의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은 어떻게 주석까지가 포함돼서 대상이 될 건지도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2023년 말 기말 공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조 원 이상 기업들이 최초로 엑스베아렐 주석을 공시를 시작을 했는데 44% 기업들이 재공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했었고 몇 가지로 요약된다 생각됩니다. 물론 최초 공시이고 주석의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입력되는 엑스베아렐 편집기 환경에서
사실 항목들로 따지면 한 만여 개의 항목들이 수작업으로 입력되고 수정되고 고쳐지고 또 공시 직전 날까지 숫자가 바뀔 수 있으면 그 사항들을 하나도 누락 없이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은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치 않은 XBRL의 작업 일정 혹은 회사의 결산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3일 전 혹은 3, 4일 전에 감사 보고서의 숫자가 확정된 거를 기반으로 XBRL 작업을 한 경우에는 재공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감사 보고서가 XBRL로 전환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에 3, 4일의 시간은 적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사에서 직접 이 XBRL 업무를 좀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회사에서는 충분한 작업 기간을 확보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뷰의 방식이나 꼼꼼한 업무 방식 등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작년 기말에는 XBRL 편집기의 특성이 독특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이제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저희가 얻었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독자적인 준비가 조금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질문 주십니다. 이제 회사가 스스로 이 XBRL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XBRL 텍사노미 항목이 만여 개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석은 한 70여 개의 항목이고 그 만여 개의 구성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저희 DSD를 XBRL 형태로 어떻게 바꿀 건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편집기에 대한 그 익숙함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XBRL 편집기라고 하는 거를 기존의 본문 작업할 때는 이제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주석은 지금 있는 표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새로 생성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서 더 많은 기능들에 대한 익숙함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그 편집기 자체에 대한 전문성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점은 이제 회사의 회계 인력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거고요. 회사의 회계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 결산 업무를 하는 동시점에 XBRL을 작업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배정된다고 하고 그 배정이 아까 말씀드린 텍사노미나 XBRL 편집기에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2조 원 이상 기업들 중에서는 손으로 꼽힐 만한 기업들 빼고는 모두 자문사를 활용을 해서 XBRL 최초 도입을 했고요. 5천억 이상 기업에서도 한 10% 정도가 자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자문업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독자적으로 XBRL을 하려고 하시면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담당 인력을 지정하셔서 작업 기간은 좀 충분하게 사전에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충분한 작업 기간 동안 작년도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XBRL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거 기말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2025년 기말 재무제표의 XBRL 작업에서는 변화사항이 좀 작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 수행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금감원이 아마 올해 기말 2024년 기말에 이 금감원의 세부 작성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페이지의 분량을 가지고 XBRL을 작업하기에는 나름 상세한 설명과 예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들까지 숙지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회사도 어느 정도 스스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은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던 자문사를 활용을 하시던 한 3, 4개월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한 달, 적어도 한 달, 혹은 2달 정도의 기간이 XBRL을 실제 설계하는 작업일 거고요. 나머지 한 달에서 2달간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 감사 DSD의 양식을 거꾸로 고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DSD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이 IFRS 기준서에 정말 부합하는 내역들만 포함된 건지,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간 건지, 어떤 내역들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사인들과도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최근에는 이 XBRL로 공시되는 이 재무제표의 주석의 내역들도 IFRS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XBRL을 지적하는 상황들이라 필요에 따라서는 DSD도 수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DSD를 수정하려면 아무래도 감사인 협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실 거라 적절하게는 넉 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이 업무를 자문을 수행하는 방식 혹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들은 최초의 사전 설계라고 해서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 분석을 해서 DSD가 수정할 게 있는 건지, 특히 금감원에서 강조하는 사항들, 요럴 때는 DSD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회사랑 논의를 하고 저희가 사전 설계를 한 다음에 세 번째로 회사와 같이 리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시를 한 번 혹은 두 번 저희가 끝까지 XBRL 파일을 작성해서 공시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 자문 업무를 하게 되면 이 리뷰하는 일에, XBRL에 익숙해지시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XBRL을 자문하는 기간 동안에는 리뷰만 하고 나중에 내가 작성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받는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도 해보시고 실제 공시 연습도 해보셔야 실제로 자문 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가 스스로 업무가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3일이 XBRL을 위해서 만든 디지털 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DSD 표를 공시된 데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고요. 그 파일을 엑셀로 옮겨서 엑셀 자체에서 XBRL 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SD에 있는 숫자들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위치를 지정해주면 XBRL 표로 옮겨오게 되고요.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회사가 DSD로 XBRL 작업을 하실 때 XBRL 편집기에서 일일이 표를 만들고 숫자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 XBRL 편집기에서 작업이 허다하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미리 XBRL 표가 어떻게 생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숫자도 검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XBRL 편집기에서 틀렸을 때 다시 돌아오고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된 XBRL 표를 만들어서 XBRL 편집기 작업은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자가 저희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에 발생했던 이슈들을 몇 가지로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핵심 요인이었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저희가 미리 사전 설계해 놓은 내역들을 XBRL 편집기에 집어넣을 때 항목들이 5,000개에서 10,000개, 보통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 10,000개라는 숫자와 아이템이나 이런 멤버와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과정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넣기 때문에 입력 오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지만 그 만여 개의 항목들을 일일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XBRL에서 엑셀 설계하는 디지털 툴에서 만든 표가 XBRL 편집기에 그대로 들어가는지를 검증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향후 저희가 사업보고서에서 공시하는 위쪽의 파일과 그리고 엑셀에서 작성한 아래쪽의 파일에 모든 글자, 모든 숫자, 모든 글 내역들이 모두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색칠로 보여줍니다. XBRL은 특성상 숫자가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주석의 숫자, 주석과 주석 간의 숫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같은 항목이라고 인지되면 단수 차이가 있던 숫자가 다르던 같은 숫자로 일괄로 강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을 여기저기 주석에서 같은 아이템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숫자들이 동일한 DSD에는 다른 값이 있다 하더라도 XBRL에서는 하나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서는 내가 IXD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숫자의 결과가 다른 숫자로 바뀌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숫자가 돌아가는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XBRL 버전 디퍼런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DSD의 스마트 리뷰어라는 디지털 상품도 있는데 이 상품은 DSD가 이전 버전에서 어떤 항목들이 10개가 바뀌었는지 20개가 바뀌었는지를 차이를 일일이 보여주는 내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XBRL에서도 구현해서 저희가 이전 버전에서 작성했던 XBRL과 이후 버전에 작성한 XBRL의 차이점이 10개면 10개다라고 하는 것을 표 단위, 글 단위로 모두 비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공시 한 3일 전 정도에 감사 보고서의 숫자가 10개 정도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 10개를 수정하는 작업을 IXD에서 실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XBRL의 특성 때문에 숫자가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과거 데이터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숫자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변경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의 DSD가 10개 바뀌었으면 XBRL도 10개가 바뀌었는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되려면 XBRL 보고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게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하는 건지를 일일이 리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XBRL 디지털 툴의 버전 디퍼런스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항목 글자 띄어쓰기에 변동이 있는 사항들을 차이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DSD에 10개가 변동이 생기면 저희가 작업한 XBRL에서도 10개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회사가 스스로 XBRL을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XBRL 보고서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DSD 감사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의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감원이 바라보는 입장은 XBRL 보고서, 즉 사업 보고서가 법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SD는 감사인이 제출하는 부속 서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IFRS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XBRL의 공시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XBRL을 지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회계 기준 준수 여부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결국은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표준 데이터 비율이 높아지고 데이터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XBRL 공시를 위해서는 이 XBRL 자체에 대한 이해, 작성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말에 나올 가이드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통상 이 부분들을 하루빨리 회사가 습득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외부의 도움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3일 PwC의 XBRL 전담센터에서도 XBRL 설계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XBRL 공시와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3일업의 홈페이지에 XBRL 전문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